안녕하세요. 더타오입니다. 인기 방송인 홍해걸 박사가 폐암에 걸렸다는 내용을 자신이 직접 SNS에 밝혔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묘한 조정이 일어납니다. 부인인 여 에스더 박사가 폐암이 아니다 라고 정정 영상을 올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 부부간에 조율이 있었는지 홍해걸 박사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폐암이 아니다. 자, 저는 성명학을 하는 사람이죠. 이름으로 장부 상태 진단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고 유상철님의 이름을 분석하는 것을 올렸는데 오늘 다시 이어서 홍해걸님의 이름을 통해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궁금증 이런 차원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이름을 통해서 자기 병증을 미리 짐작하고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해걸, 이 이름 속에서는 목극토가 보이는군요. 목이 토를 극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목기운의 파장이 토기운의 파장을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목과 토를 제외한 다른 장부 오행 중에 빠진 것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화토금수 쭉 보는 거죠. 그렇게 살피다 보면은 일단 금기운의 결여가 눈에 띕니다. 자, 금기운은 뭐죠? 시옷, 지읒, 치읓이 들어가는 자음 오행이 바로 금기운입니다. 없죠? 금기운의 장부가 그런 문제가 되죠. 취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취약하면은 보통 때는 버티고 살다가 큰 어떤 변곡점이 오면은 거기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금기운의 장부, 폐. 바로 폐가 걸리는군요. 여성인 경우는 대장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장과 부가 있는데 장부, 장은 남성이 많이 걸리고 부는 여성이 많이 걸립니다.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금기운에 문제가 되면 여성들은 대장, 과민성 대장 증상, 변비 이런 쪽을 주로 얘기하게 되고 남자들은 폐, 기관지, 방어력, 면역력, 피부 이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 박사께서 이런 병증이 있기 전에 만일 이분이 제 고객이었다면 또는 지인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해주었겠죠. 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진단을 마치진 않았을 겁니다. 홍해걸이라는 이름에는 수기운도 취약해요. 신장, 방광, 전립선, 뇌 그런 부분에도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기운의 장부는 신장, 방광 그것이 관할하는 주 지역들은 전립선, 뇌, 자궁 이런 것이죠. 어제 유상철 님도 보니까 뇌암이 전이되죠. 수기운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구조물들이 수기운의 배속을 받는 자리들이기 때문이죠. 머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털은 뇌수라는 수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심장도 관계가 됩니다. 머리가 샌다거나 탈모라든가 다 그런 수기운 그리고 불기운의 연관, 조화 이것에 관계되는 문제점들이에요. 자, 이런 구조물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물론 직접 목극토라는 극을 받고 있는 장부, 위장도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다른 중요한 거에 떠밀려서 지금 별로 얘기가 안 될지 모르나 소화기관도 그리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죠? 바로 목극토였으니까 간입니다. 그런데 극을 하는 간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아요. 극을 받는 장부가 70% 상처를 입는다면 극을 준 장부는 30% 데미지를 입습니다. 일방적인 승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부부가 막 싸웠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남자가 빽 소리 질러가지고 이겼어요. 여자가 울고 그냥 돌아섰어요. 그럼 남자 마음에 상처가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체의 부위들이 문제가
있고 취약한데 그걸 알았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조심하고 신경 쓰며 마음 졸이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최적화되도록 이름을 바꾸거나 호를 짓는 것.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쉽고 무통이죠. 그리고 다른 좋은 점을 많이 장착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데 홍해갈 박사처럼 유명인이라면 이름의 인지도를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말고 아호를 짓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극이 사라진 아호. 그것은 마치 여러 개의 못이 박혀있던 운명의 길에서 못을 다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개운한 일이지요. 운을 여는 개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도 너무 늦으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적화 호를 받고 또는 최적화 네임을 받고 앱을 통해 이제 녹음하고 재생을 하게 돼요. 그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파동이 몸을 적시며 퍼져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그날 바로 모든 것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새로운 파동의 질서에 완전히 일률화되는 것, 즉 적응하는 데에는 약 통계적으로 39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피부층이나 근육층은 훨씬 빠른데 뼈나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장부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뼛속 깊이 파동이 스며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추신경망, 골수 등등 이런 데의 파동은 완전히 최적화시키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뼛속 골수까지 병이 전이되지 않은 상태라면 더 빨리 전원이 일어날 수 있겠죠. 빠르면 3개월 안에 차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본인이 확실하게 믿고 수용하면 불과 며칠 만에 급격한 호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단지 이런 거 없이 과정 없이 이름도 아니고 마음만으로 믿음만 가져도 될까요? 내 오장육부는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진짜 부동심이고 금강불괴의 믿음을 가졌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러기 어렵죠. 삶에 얼마나 우리가 찌들어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금강석 같은 믿음이 생깁니까? 약간 미미한 차이에서 조금씩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차도가 생긴다고 하는 것, 호전된다고 하는 건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폐암의 전조인 간, 유리, 음영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런 식입니다. 종양이면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런 식이죠. 근종이면 근종의 사이즈가 줄어든다. 그러다가 언제 그러냐는 듯 말끔히 사라지곤 하죠. 그게 파동의 힘입니다. 그걸 맛보고 나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놀랍습니다. 인체는 알고 보면 모두 파동입니다. 세포 자체가 파동이죠. 파동들의 약속이고 파동들의 결속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서 소립자, 원자 모두 파동의 작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 시간 누적되면 물질적으로 현상화되는 것이죠. 그러니 원인부터 잡자면 물질이 아닌 파동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누적돼서 물질화된 지 꽤 됐으면은 물질인 약이나 이런 것으로 잡죠. 그것도 늦었을 땐 절제하죠. 아픈 얘기지만 파동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파동의 왕은 소리죠. 소리의 핵심은 바로 이름소리죠. 호도 이름입니다. 인생 2라운드를 지휘할 이름이죠. 방금 믿음으로 수용하면 더 빠를 수 있다고 했는데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볼까요? 몸의 주인은 영이며 그것이 자기의 주체이고 내 몸의 신입니다.
그 주인공이 믿는다는 것은 그 파동에 세포 수준의 문을 열어서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최적화 파동이 스며들기 쉬워지죠. 그래서 본인은 전혀 믿음이 없는데 부모가 권해서 이름이나 호를 받는 경우 효과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 문을 열죠.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 세포도 문을 엽니다.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포 수준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노크만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알면서 오는 겁니다. 무엇을 알면서? 내 몸이 파동임을 아는 데서 출발하죠. 이제는 그걸 믿기 쉽죠? 다들 말하고 있으니까, 과학자들도. 그러니 믿으세요. 존엄한 당신이요. 당신은 파동입니다. 그것도 매우 아름답고 싱싱하고 조화로운 파동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시나요?